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터뷰 오늘은 A&B 네. 박은영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죠? 저희는 작년 9월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9월이요. 네. 그 1년 사이에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이랬나요? 네, 우선 투자도 진행 준비한 대로 잘 마무리됐고, 그리고 저희 올 초에 신규 채용도 있었고, 그래서 연구원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연구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얘기가 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네. 잘 진행되고 계시네요. 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기존의 약물 개발하는 약물 중에서도 항체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빠르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약물을 만드는데 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발 플랫폼도 만들고 네. 또 신약도 네네. 개발하고 네네.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좋은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좋은 약물까지 창출해내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국내 최초의 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저희가 그래도 빠르게 선점하고 진행을 하는 영역이어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첫 번째 타이틀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입니다. 네. 글로벌 경쟁사 현황은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에는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인공지능이 잘 발달된 나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 이쪽이 지금 거의 1, 2위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항체 의약품의 인공지능 도입은 아직은 초창기 시장이고요. 기존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합성 신약 관련돼서는 굉장히 미국, 영국 그리고 국내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활발한 상황이고요. 이제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이제 미국, 영국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도 IT 쪽에서 30년 일하다가 의료재단에 6년 동안 있으면서 바이오 회사도 만들고 또 신약 개발을 또 추진도 해보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네. 15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이 걸리고 또 그중에 성공한다는 게 5,000개, 10,000개에서 1개 성공할까 말까 이런 그 엄청난 시간과 돈과 지혜가 필요한 이런 네. 분야인데 네네. 그 대표님의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네. 또 성공률을 높인다거나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이게 결국엔 임상을 들어간 의약품들은 끝까지 허가를 받는 확률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을 봤을 때, 시간과 확률을 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앞단의 후보 물질들이 임상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거의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00개를 만들어도 이제 하나 정도만 임상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도 되게 적은 확률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제 진짜 의약품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부분은 그 앞단 앞에 있는 후보 물질들을 좋은 것들을 빠르게 개발을 하면 결국에는 임상으로 들어가는 약물들의 그 확률을 더 높여가지고 실제로 의약품으로 가는 확률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간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임상 쪽이거든요. 임상은 1상부터 3상까지 거의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앞에 디스커버리 하는 부분도 짧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 이 앞에 부분만을 단축한다고 해도 사실 전체적인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앞에 부분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거에 지금은 집중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임상 후보 물질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디스커버리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 어떤 걸 가지고 할지 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임상 기간이 5년에서 10년 걸리더라도 네, 성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기간도 임상 기간도 단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뭐 질병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물질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면 사실은 임상에 대한 디자인이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좋은 물질을 만들면 결국에는 뒤에 부분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공지능을 이용한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대표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대표님은 전공을 뭘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전공은 아니고요. 저는 바이오 전공이고요. 학위 과정 중에서는 그냥 정말 베이직 사이언스,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안에 어떤 기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 졸업하고서는 이제 회사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항체의약품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에서 일을 했었고요. 최근에 회사 설립하기 전에는 항체의약품을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그 임상 일상에 진입하는 업무를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약물 개발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이로 보면 40대 중반에 네. 이제 여성이시고 네. 아기 엄마고 네. 또 남편도 보좌해야 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 거기에 좀 안주해서 창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창업을 이렇게 결심하신 동기는 뭐예요? 뭐 창업을 처음부터 아마 꿈꿨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창업을 꼭 해야지 그렇지는 않았고 이렇게 항상 어디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음에는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의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에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좀 더 잘하니까 이거를 잘하는 데 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것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회사를 옮겨야겠다. 아니면은 부서를 옮겨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닐 때 제가 처음 다녔던 직장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는 비슷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였고 이제 다니다 보면서 이런 기술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신약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했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했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인공지능에서 의약품 만드는 회사에 잠깐 있었고 이제 그때 이게 팀원들을 구성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꿈이 자라났네요. 네네. 그 가족들의 반대라든가 네. 만류라든가 혹시 이런 건 없었어요? 네. 다들 잘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편이어서, 네. 다들 잘 믿고, 네. 좋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도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비가 오는 날에 네. 오늘 같이 네, 맞아요. 이렇게 엄마가 학교에 데리러 우산 갖고 데리러 오고 네. 이래 하는데 자기만 없다 해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네. 대표님은 따님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엄마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의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고요. 그래서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미안해하다기보다는 너도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이렇게 설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애가 뭐 엄마 빨리 와서 뭐 엄마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뭐 친구들처럼 그러면 너도 나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 너도 같이 있어라. 근데 우리 애가 다행히도 학교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교 가서 뭐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걸 좋아해서 자기도 학교는 못 포기하는 못 포기하는 거여가지고 내가 학교를 포기하는 거와 엄마가 회사를 못 다니는 건 같은 거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강요하게 이해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하셨네요. 네, 지금은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잘 넘어가고 있는 편이에요. 네. 이 창업을 하려면 네. 돈도 필요하지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같이 일할 사람은 네. 어떤 사람을 구한 거예요? 뭐 아예 인연이 없던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회사에 다니면서 이래저래 연이 있었던 분들을 잘 모시고 왔는데 다행히 같은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사실은 다행히도 어렵지 않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한테 네. 굉장히 개인적 신뢰를 쌓아놓으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창업할 때 합류하겠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사람을 신뢰해야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그 신뢰감을 사람들한테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자기 자랑스러운가? 뭐 그랬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른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저랑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들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뭐 제가 되게 인상은 좋아 보이는데 또 뭐 성격이 또 그렇게 되게 뭐 좋진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믿음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일을 좀 네. 아니 근데 우리 이 강남치 창업 네. 허브센터에 입주해 계신데 네. 그 입주 심사를 할 때 경쟁이 되게 셌는데 네. 창업한 지 한 달 만에 입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입주 후에 제가 이렇게 보면 네. 가장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회사 같아요. 대표님하고 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네. 지내는 거 보면 또 우리 센터 일에 가장 협조적이시고 네. 이 치창업 허브센터에 입주 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지내시는데?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좋은 기회여서 사실 작년에 뭐 전반적으로 뭐 투자 현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도 사실은 뭐 고정 비용을 크게 사용할 수 없는 사실 초창기 기업이었고 초기에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또 하고 보니까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국가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사업은 되게 많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또 많은 건 아니고 사실 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많았지만 뭐 한두 군데를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뭐 위치도 사람들의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뭐 정 안 되면 그냥 다들 재택을 하자 막 초기 뭐 6개월까지는 우리가 그렇게는 지내보자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창업을 하고 막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사실 이런 공간을 사실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초기에 저희 같은 기업들한테는 그리고 뭐 시설도
뭐 다른 데에 음.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어가지고 너무 진짜 그러니까 지붕 있는데 사실 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고 또 평가해 주니 고맙네요. 그 이제 지난 1년간 이렇게 자금이 많이 소요됐는데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약회사 관련돼서 투자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투자를 어떻게 받으신지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뭐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계획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투자 환경이 안 좋아서 사실은 막 그 전에 같았으면 뭐 그러니까 창업 여기 뛰어들어 보니까 사실 투자에도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들도 규모에 따라서 단계들이 있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그룹핑이 된 회사들이 있고,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을 하는 또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워낙 상황이 안 좋고, 사실은 뭐 초기에 사업을 빨리 성공을 해서 수익이 빨리 나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다면 초기 투자를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또 할 수 있는데 또 업계가 또 그렇다 보니 사실 다음 투자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또 초기 투자하는 데서만 받으면 그 다음 투자가 또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국내 투자자들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국내 투자를 또 열어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데가 많은지 몰랐어요. 거의 리스트 거의 500여 개의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1위부터 50위까지는 다 만나본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20군데 정도는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미팅을 막 해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예. 또 다른 또 우연한 기회에 또 계속 이렇게 미팅하다 보면 다른 기회가 생기고 미팅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술이 제약 업계에서도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들이 이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뭐 지식도 별로 없이 창업을 하시고 처음을 뭐 체험을 다 해보셨네요. 투자사도 이렇게 많고 뭐 다 라운딩 해보고. 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잘 조합이 되는 회사를 만났네요. 네네. 거절하는 회사들은 이유가 뭐였어요? 거절하는 회사들은 이유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도 좋고 뭐 너무 그러니까 창업팀도 너무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오 투자 시장이 그렇죠.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가 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들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조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는 투자 못해요. 이런 데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 다들 네 이게 뭐 한 6개월만 더 빨랐으면 뭐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네. 바이오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요새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까 바이오 쪽이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가 봐요. 네. 지금 이제 회사 얘긴 빼고 우리 대표님의 인생의 좌우명, 나는 인생의 가훈, 뭐 우리 집에 이런 게 뭐 있으신가요? 인생 철학, 나의. 인생 철학이요? 쉽게.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좋아하는 거를 하자.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거 하자. 네. 행복하게 살자. 네. 약간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직업을 한두 개 이렇게 갖고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 버는 것도 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대표님 지금부터는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뭐 한 직장에서 뭐 입사해서 뭐 은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나의 어떤 근성을 보여주는 뭐 근성,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고였다면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변경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갔던 거지. 그게 내가 이 회사가 뭐 싫어서 뭐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단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오래 있는 게 어떤 뭐 근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내가 한 곳에서 내가 뭐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환경인데 내가 한 곳에서 계속 있는 게 사실 나의 어떤 책임감과 근성을 보여주는 거는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창업을 하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창업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 또 연구원들 동기들 뭐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창업을 추천한다거나 좀 이거 절대 하지 말라라든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것도 정의를 내리기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어려워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저는 이제 초기니까 제가 뭐 어려운 일들을 좀 겪긴 했었어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남아있는 훨씬 더 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시작하는 게 맞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나의 죽음도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죽는 거를 미리 대비할 수 없는데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비라고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인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의 죽음도 계획하지 못한다면 못할 일은 없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고 나니까 이 여가 생활 이런 게 좀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자기 건강을 관리한다거나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들이 좀 방해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여가 생활은? 근데 사실은 그냥 하기 전에도 사실 별로 여가 생활이 없었어요? 네. 직장 다닐 때도? 그러니까 특별히 뭘 이렇게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뭐 특기가 있다거나 뭐 취미 생활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일하고 그냥 쉴 때는 그냥 집에서 그냥 정말 전원이 꺼진 것처럼 퍼져서 네네네 그냥 그런 생활이었어서 뭐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별로 이렇게 환경 변화에 영향을 안 받으시네요. 네. 이 프로가 네. 이제 밥터뷰라고 해서 네. 잠시 후에 이제 밥을 먹는데 네. 이렇게 좀 이 창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음식으로 따지면 이런 것 같아. 네. 할 수 있는 음식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네. 그 요즘 이렇게 TV 많이 나오는 이렇게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그 고급 음식이 코스별로 사실은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진짜 최고의 음식들로 서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거를 하고 이런 회사를 꾸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떤 것 하나도 이게 평균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력도 그렇고 뭐 연구도 그렇고 뭐 IR도 그렇고 PR도 그렇고 뭐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적당히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IR을 적당히 하면 뭐 다른 것들이 뭐 8, 90점이 돼도 이건 뭐 60점만 넘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완벽한 서빙이 돼야 이제 이 사업이 정말 굴러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인력도 마찬가지고 뭐 채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 비싸서 먹어보진 못했지만 아니 요새 TV에서 그 용산이나 뭐 이런 네네, 쪽으로 해서 네.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이면 TV 가서 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서 네. 뭐 예약하기도 힘들다 그러던데. 네네. 그래서 TV에서만 봤는데 뭐 그런 거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보면 엄청 굉장히 뭐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뭐 서빙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뭐 당연히 맛은 뭐 더할나였겠죠. 근데 최상의 뭐 재료와 뭐 최고급의 재료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어떤 것 하나 비지 않고 정말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A&B가 그런 회사가 되기를 네. 축복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우리 네. 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